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12월 미국의 CPI 지수는 예상치대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증시는 안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한편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양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또 반도체 수혜 공제 혜택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현대차를 많이 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감에 연말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새해 들어서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들도 현대차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는 BMW의 신형 배터리 공장을 헝가리에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삼성 SDI도 최근에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철강업계에 2천억 원대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작년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K방산의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어제 시장에서 7%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관 쪽에서 10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매수 흐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온의 배터리 시장 기대감에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의류 관련주 F&F인데요. F&F는 K-팝 걸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담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엔터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매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원전 비중을 대폭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차까지도 기관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외국인들은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의 비자 발급 관련 보복 정책이 이어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 두 종목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또 포스코 케미칼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주가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밑으로 SK텔레콤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흐름이 이어졌네요.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많이 팔았는데요. 이 세 종목은 외국인 쪽에서는 담았지만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두 종목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이 방산 세일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년 한 해 17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K방산의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산 관련주, 특히 어제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은 ST팜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RNA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은 이 ST팜을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LNF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름을 올렸네요. 시젠도 올라와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은 최근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또 기관의 매도세가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의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콘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은 외국인들은 사들였지만 기관이 팔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도 LNF를 많이 담았고요. 그 밑으로 디어유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유니버스 사업의 IP 계약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디어유 쪽으로는 4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네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또 ST팜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엔터주 SM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키즈 콘텐츠 관련주네요. SMG 엔터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는데요.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 중국 최대 키즈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까지도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 반대로 SM을 많이 팔았고요.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NC소프트가 매각한 K-팝 소통 플랫폼 사업이죠. 유니버스를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디어유 주가가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K-팝 아티스트 메시지를 유료로 구독하고 소통하는 서비스, 일명 버블을 운영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데요. 디어유가 유니버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강화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소통 플랫폼으로서는 위버스를 사용하는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들은 모두 다 버블을 이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일정이 있습니다. 현재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금리 인상에 관한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